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비스치료 재활하기 답하다 저자직강 아픈 이유 읽어주는 남자 척추 및 디스크의 네 번째 시간이 벌써 되겠습니다. 오늘은 디스크라는 좋은 글씨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허리가 아파서 내가 디스크 아니야?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혹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해주고 그거라고 말해서 믿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머리에 이렇게 좋은 글씨로 새겨져 버린 디스크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한 병원에서 MRI를 찍은 후에 허리 디스크가 당신은 맞습니다 라고 확진을 받고 수년간 척추 신경 치료 이런저런 척추 치료를 다 해온 환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환우는 수술만큼은 좀 피하고 싶어서 수술 피하고는 거의 모든 치료를 다 해본 거죠. 근데 별다른 호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수술을 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는 중에 그래도 수술하기 전에 여기 한 번만 여기 마지막으로 더 가보자 하고 이제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던 분이 계시는데요. 저하고 장시간 좀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좀 이상한 점이 많았었어요. 물론 MRI상 이분이 허리 디스크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스크 병변은 있었는데 이 환자는 신경학적 증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신경학적 증상이라 하면 예를 들면 근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장기간 아팠으니까 감각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통증의 양상이 이렇게 막 절절절 오는 전기 같은 그런 신경 증상이나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그런 통증이 아니라 그냥 둔하고 넓은, 어떻게 보면 근골격의 통증에 가까운 병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MRI에 디스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진단의 필요성을 가려버렸다는 의심을 제가 좀 지우기 어려웠죠. 이렇게 된 경우에 향후 진단과 치료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제가 앞부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신경의 상태가 디스크가 있는데도 뭔가 맞지 않거나 그 양상이 다를 경우에는 다른 과에서는 보통 재활학과에 근전도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MRI상이 디스크가 보이는데 이게 신경학적 증상이 정말로 기능이 이승이 있습니까? 라고 저희한테 물어보게 되죠. 그 환자가 보여줬던 질병의 양상이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정말 디스크처럼 허리 아프고 다리를 따라 쭉 내려오고, 마치 이 파란 그림은 척추 디스크에서 우리가 S1번, 천추 1번 신경을 눌렀을 때 증상하고 비슷하고요. 이쪽 증상은 정말 요추 3번, 2번, 4번 병변에 의심할 만한 그런 증상이긴 하죠. 그래서 정말 증상만으로 이걸 구별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랍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고속도로를 신경으로 비유하자면 MRI는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CCTV로 고속도로의 주요 구간을 확인하는 영상학적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또 근전도는 지방에서 서울까지 차를 여러 대 올려보내는 검사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죠. 그래서 근전도는 직접 현장을 보는 건 아니지만 제 시간에 차가 도착하는지, 또 차를 10대 보냈는데 몇 대가 도착하는지 확인함으로써 도로의 상태를 점검하는 기능적 검사이고, MRI는 반면에 영상학적 검사인 것이죠. 예상대로 이분은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신경 고속도로 상태, 즉 신경은 정상이었어요. 그리고 통증의 원인도 디스크 때문이 아니라 이 그림에 보시면 빨간색 표시된 것처럼 이 척추 뒤에 욕추의 후관절, 관절의 뒷부분, 척추 관절의 뒷부분에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후관절이라 하는데, 이 관절 통증이었어요. 그래서 저 부분에 정확하게 초음파를 보고 치료를 해드렸더니 너무 좋아진 거죠. 하지만 이제 언제든지 다시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조금 한쪽으로 척추가 쏠려 있고 그런 약간 측만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힘을 분산해주기 위해서 족저합인 척추 사진 평가해서 저희는 족부 교정, 그러니까 깔창을 처방해드리고 또 운동 처방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해드리고서 신체의 정렬을 잡아드렸더니 다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가장 기쁜 점은 본인의 병이 난치다, 나는 이제 못 고치나 보다, 이런 관념에서 벗어나서 심적으로도 굉장히 자유해지셨고 또 신체 활동도 크게 늘어났어요. 물론 디스크 탈출증으로 진단된 모든 분이 디스크 탈출증에 의한 통증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바로 이 척추 불균형이나 생활습관 이상으로 선후천적 요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평가하고, 무조건 디스크가 아니라 다른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 원인에 의해서, 혹은 척추의 비대칭이나 척추의
비건강으로 인해서 오는 부분들까지 저희가 항상 고려하면서 진료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척추 통증 환자들에 대해서 이런 통증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고 이런 통증이 생기지 않도록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이게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뒤늦게 화제를 진압하는 기존의 의학적 접근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의사지만 이미 발생한 염증, 이미 발생한 통증에 뒤늦게 뛰어드는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필자도 이미 발생한 화제를 버거워하며 불을 끄는 사람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화재의 원인을 제대로 짚어주고 다시는 이런 불상사를 겪지 않도록 그 예방을 같이 하고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일 듯 하다. 이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챕터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디스크 치료, 발상의 전환, 내가 디스크가 있다고 쳤을 때 그럼 디스크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이게 꼭 수술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지, 이것을 치료를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개념을 어떻게 잡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디스크 치료 발상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릴 건데, 주제는 여기 써 있습니다. 디스크는 저절로 낫는 질환이며 시간은 우리 편이다. 네, 시간이 우리 편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비수술 치료 재활학이 답하다, 제가 디스크 치료 발상의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수술 치료 재활학이 답하다는 인터파크 교보문고 온라인 서점 등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연재 중인 타핌 의학 만화 손상벽 치료법 유튜브로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